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1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2022년 멋지고 행복한 기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12월 1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85, S&P 500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1.11% 떨어졌고요. 나스닥 역시 마이너스 0.9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시리미티드가 12.06% 하락했고요. 오픈도어 마이너스 10%, 펠로톤이 마이너스 5.72, 스퀘어 마이너스 5.13, 테슬라 마이너스 4.72,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3.75,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3.63, 업스타트 마이너스 3.28, 파이버 마이너스 3.11, 클라우드 플레어 3.1% 떨어졌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테슬라가 가장 좋지 않았죠. 4.72%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2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73, 애플 마이너스 1.46, 아마존 마이너스 0.67, 구글 마이너스 0.37, 넷플릭스 플러스 0.10, 메타 플랫폼즈는 2.82%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기사는요, 전문가의 조언, 전문가의 시장 전망을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들어볼 전문가의 의견은 하이타워에서 일하고 있는 스테파니 링크의 주장입니다. 스테파니 링크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CNBC 뉴스를 통해서 많이 만나보신 익숙한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조금씩 주식을 사야 할 그럴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의견 한번 살펴보시죠. 자, 2023년은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좋은 전망이 보이진 않죠. 경제적으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가인 스테파니 링크는 금요일날 주장하기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러한 나쁜 뉴스들을 대부분 다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줍줍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보면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테파니 링크가 주장하기로는요. 연준에서 조만간 피봇을 할 것이다. 피봇은 이제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결국은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방향을 선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요. 주식시장은 이미 악재를 다 주가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그녀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주식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스톡이니까 그중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스테파니 링크 자신은 최근 들어서 새롭게 담은 종목이 있는데 홈빌더 기업인 DR 호튼이라는 기업을 담았다라고 공개했습니다. 티커네임은 DHI고요. 자, 그리고 이 DHI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현재 이 기업의 마진이라든지 ROE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죠. 최고의 마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IBM이라든지 존슨앤존슨 같은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스테파니 링크가 주장하기를 멀티내셔널 컴퍼니, 즉 미국 안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 말고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시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환율의 영향에서 조금씩 이런 기업들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달러가 최근 들어서 그 최고점에서 9%나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환율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조금 장기적으로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시기고요. 자, 그리고 평소에 좋아해 왔던 베스트 인 클래스, 그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들을 찾아서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은 발란시시 굉장히 건강한 종목들, 그리고 디비던드 배당이 좋은 종목들, 마지막으로 프리캐시 플로우가 건강한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라는 것이 스테파니 링크의 조언입니다. 앞에 기사에 등장했던 투자 전략가 스테파니 링크의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각 섹터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우량 기업을 찾아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량 기업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재정 상태가 굉장히 뛰어난, 즉 발란시시 좋은 그런 기업들이고요. 또 배당률이 좋은 기업들, 마지막으로 프리캐시 필로우가 굉장히 튼튼한 이런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는 투자자가 한 명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워렌 버핏입니다.
있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도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 그리고 발란시시 굉장히 건강한 기업들을 선호하잖아요. 자, 그런 워렌 버핏이 최근에 담은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TSMC인데요. 그래서 TSMC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TSMC가 정말 어떠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시킹알파 들어가서 여기 TSMC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자, 서머리 페이지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발란시시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요, 가장 밑에 부분에 있는데요. 자, 여기 발란시시 보이잖아요. 자, 발란시트에 보시면 현재 TSMC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양이 47.85 빌리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토탈 뎃, 부채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부채의 규모는 28.32 빌리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금액이 부채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토탈 뎃 투 에퀴티가 있습니다. 에퀴티라는 것은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얘기하고요. 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이죠. 자, 빌린 돈이 지금 자기 자본에 비해서 32.76%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본이 훨씬 더 많은 굉장히 건강한 재정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커런트 레이쇼라는 게 보이는데요.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동 비율은 뭐냐면요, 앞으로 기업이 1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 그리고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성 부채를 비교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2.49, 거의 2.5배 정도에 이르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TSMC가 앞으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2배 반 정도 더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봐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한 재정 상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TSMC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배당률도 한번 볼까요? 위로 쭉 올라가셔서요. 자, 메뉴에서 디비던드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디비던드 그레이드가 나옵니다. 현재 세이프티가 D 플러스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디비던드의 성장률이 C를 보이고 있고요. 배당률도 괜찮습니다. B,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관성도 C-를 받고 있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디비던드의 서머리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배당률은 2.39%로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페이아웃 레이시오 보시면 5.8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난 1년 동안 TSMC가 만들어낸 순이익의 한 6% 정도만 사용을 해서 배당금을 나누어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배당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지난 5년간 TSMC의 배당금은요, 무려 9.63%나 매년 평균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봤던 배당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캐시플로우를 좀 살펴봐야겠죠. 프로피터빌리티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수익성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넷인컴 마진이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넷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이 42.51%이랍니다. 이 얘기는요, TSMC는 100만 원을 벌면 그중에 42만 원 이상이 순이익으로 남는다. 경이로운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밑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9.32%, 그리고 ROE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내는가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36.67%가 찍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100만 원인데 매년 100만 원을 이용을 해서 36만 원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ROE 역시도 특출난 기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TSMC는요, 여러 가지 펀더멘탈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5점 만점에 4.92를 획득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SA 오토주 스코어도 현재 3.50으로 바이,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 역시 5점 만점에 4.30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TSMC 관련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TSMC 관련해서 지난주에 좋지 않은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목요일날 바이든 행정부에서 36개나 되는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TSMC의 고객사도 많이 있었던 거죠.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 티커네임은 TSM이고요. TSMC가 아마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최근에 발표된 블랙리스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굵직굵직한 중국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에 따르면 TSMC는요, 이러한 리스크를 잘 관리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브래드 린의 의견에 따르면 타이완 세미컨덕터는 현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8%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자, 불과 2년 전에는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22%에 달했던 기업이 TSMC거든요.
있거든요. 하지만 화웨이 같은 대기업이 빠지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10% 이하까지 떨어진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TSMC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이 다져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첨언하기를 TSMC가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그 제조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감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점점 더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TSMC가 중국의 수출 규제로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게 심한 타격은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반도체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 번스타인이라는 투자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2023년 가장 좋아 보이는 반도체의 탑픽은요, TSMC가 아니라 AMD,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AMD,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이 번스타인이 지목한 탑픽이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 2023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이 네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등장했던 세 개의 종목, 즉 AMD, 엔비디아, 퀄컴의 경우에는 estimate, 시장의 전망치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최고 신기록의 백로그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주문이 많이 물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의 투자 환경에서는 우리가 볼 때 어떤 종목들을 찾아야 되냐면 많이 전망이 떨어진 종목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스토리가 갖춰진 그런 건강한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죠. 하지만 현재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종목들의 대표적인 예가 AMD, 퀄컴, 엔비디아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백로그, 즉 밀린 주문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거 외에도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특색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하드웨어 쪽의 의존도가 낮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클을 타지 않고 변동성이 더 적을 수 있다라는 투자의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VM웨어의 인수 합병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VM웨어를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이러한 장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강력한 캐시 제너레이션, 즉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고요. 거기에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 따라서 브로드컴을 추천한다라고 그들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테슬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요, 테슬라의 주가가 4.7% 이상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150달러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일론 머스크의 석세서 플랜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석세서 플랜이라는 것은 다음 후계자를 정하는 계획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는요, 다이렉트 샷 오브 크리티시즘은 이제 비난하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테슬라를 싫어하는 그런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불리시한 애널리스트, 즉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주주들조차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빌리어네어, 억만장자인 코구안 레오가 나옵니다. 자, 이분이 목소리를 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테슬라가 이제는 영구적인 석세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일론 머스크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오라는 투자자의 의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요. 세 번째로 지분이 많은 사람이다. 따라서 테슬라의 투자자 중에서 세 번째로 지분이 높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투자자들도 이러한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CEO의 석세서 플랜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단순히 그냥 일론 머스크가 꼴보기 싫어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보다는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새롭게 오픈한 두 개의 공장이 있잖아요. 텍사스 그리고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이버 트럭을 이제 출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거기에다 이제 다섯 번째 기가팩토리의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혼자서 강당하기에는 너무나 테슬라의 비즈니스가 많이 확장했고 조금 복잡해졌다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를 도와서 테슬라를 이끌 차세대 주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해 왔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자, 과연 자존심 강한 일론 머스크가 그의 후계자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구상하고 퍼블릭과 공유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 향방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여론조사 투표를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트위터의 CEO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이 결과에 나는 따르겠다.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CEO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1470만 명이 무려 투표에 응했는데요. 그 중에서 57.1%가 예스를 답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르면 조만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테슬라를 둘러싼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아마존에 관련된 투자 의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들어볼 투자 의견은요, JP 모간에서 피력하고 있는데요. JP 모간의 의견에 따르면 2022년 아마존이 커다란 슬럼프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투자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JP 모간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장기적으로 아마존에 대해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더글라스 암무스가 나오는데요. JP 모간에서 일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더글라스 암무스의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8,168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27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상위 3.3% 정도 되는 유능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난 1년 동안 석세스 레이시 53%, 한 2개 정도 추천하면 1개 이상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전문가고요. 에버리지 리턴, 수익률은 13.4%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면 좋은 수익률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더글라스 암무스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매크로의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또한 클라우드 비즈니스 쪽에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성장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최근 들어서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투자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로는 아마존은 2개의 강점을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마존 이커머스의 첫 번째 장점은요,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입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아마존의 이커머스는요, 퍼스트 파티와 서드 파티가 동시에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인들이 들어와서 서드 파티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죠. 따라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 비해서 유연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프라임이죠. 프라임 멤버십의 강점 때문에 다른 이커머스 기업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AWS죠. 바로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 쪽이 앞으로도 몇 년 동안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AWS의 그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는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AWS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시면요, 34%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암무스의 의견에 따르면 34%에 머물고 있는 아마존의 AWS 점유율이 40%까지 급등할 거라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마존은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AWS는 이커머스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점점 더 아마존의 매출 중에 AWS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광고 쪽에도 아마존이 계속해서 성장률이 두드러지거든요. 따라서 AWS 그리고 광고 쪽에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암무스는 또한 목표 주가를 130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45였는데 $15 정도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를 보시면요, $87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도 50% 가까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2022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 기관에서는요, 앞으로 1년 동안 2023년에 어떠한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그들의 전략을 투자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들어볼 투자 전략은요, 웨드부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3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2022년은 테크 섹터 전반적으로 커다란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3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스토리가 조금은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전반적으로 테크 섹터가 2023년 20% 정도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2022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테크 섹터가 2023년에는 좋은 상승률을 기록할 거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고요. 자, 그중에서 특히 빅테크,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가 이러한 추세를 이끌어 나갈 거라는 것이 웨드부시의 의견입니다. 자, 우리한테 익숙한 애널리스트가 나오죠. 댄 아이브즈가 이러한 내용을 그들의 고객들한테 노트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자, 이렇게 2023년이 되면 테크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추세를 보일 거라는 것이 웨드부시의 의견인데요. 그 중에서 탑픽은 애플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2023년으로 들어서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애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가장 어려운 공급망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애플인데 이런 문제가 서서히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쪽에도 계속해서 테크 쪽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테크 쪽의 지출을 늘리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이버 보안입니다. 자, 그 중에서 클라우드 쪽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사이버 보안 쪽은 팔로 알토, 사이버 아크, 체크포인트, 마지막으로 G스케일러 같은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펀더멘탈은 여러분들이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에는 구글이 등장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구글과 챗 GPT를 비교하는 영상이라든지 기사가 많이 발견됩니다. 챗 GPT라는 것은요, 오픈 AI라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최근에 출시한 챗봇이거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챗을 할 수 있는 거의 사람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인공지능이 최근에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은 뭐였냐면요. 구글의 많은 직원들이 이제 CEO 그리고 경영진한테 구글이 이 챗 GPT한테 뒤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기술력은 뛰어난데 왜 이러한 챗봇을 만들어내지 못했는가, 이렇게 의문의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구글의 CEO가 이야기하기를요, 기술력은 거기에 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리스크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챗 GPT 여러분들 아직 이용 안 해보셨으면요, 직접 가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신 화면이요,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의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웹사이트 방문하셔서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챗 GPT와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볼 텐데요. 일단 영어로 하면 굉장히 유창하게 대답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죠. How can we live a happy life?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요, 사람처럼 좀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거침없이 지금 대답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질문하면 이렇게 좀 유창하게 대답을 해주는 챗봇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영어로 하면은 해석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한국어로 한번 가능한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할 수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죠. 생각을 하네요. 한국어 할 수 있는지. 예, 한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영어로 대답할 때보다 조금 버벅거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표현도 부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한국어 쪽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영어로 된 표현을 지금 번역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정신을 실천하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물한 생각과 경험에 집중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삶의 만족감과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조언이죠. 자, 두 번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든지 친구, 연인과의 강한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다른 조언이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취미생활이라든지 운동,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성취감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 신체 건강을 유지한다.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 같은 걸 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만 우리가 행복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심리 에너지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제가 이거 말고요. 미리 하나 질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주식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자금을 쌓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위한 적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양과 장기적인 투자 목표, 주식 투자에 관한 지식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선택을 위해서는 적절한 주식 정보 수집과 시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투자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요, 챗 GPT 직접 들어가셔서 인공지능과의 다양한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즐거운 시간을 또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과연 이 챗 GPT가 구글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분위기 만끽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한 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